이번에는 카카오 택시,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는 앱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택시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택시를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또는 카카오 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라는 앱을 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씀드렸더니 그곳은 안 간다고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조금 급한 상황인데 당장 눈앞에 지나가는 택시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두고 내렸는데 개인 택시거나 하는 경우 더 내 물건을 찾기가 조금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난감함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또 여행에서도 벌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요. 이 카카오 택시 또는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은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니까 여러분의 여행을 좀 더 똑똑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카카오 택시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핸드폰 기준으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고 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카카오 T라고 검색합니다. 사실은 이 카카오 T라는 통합 앱에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카카오 T 또는 카카오 택시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록색 설치 버튼 클릭. 설치가 모두 완료되셨으면 열기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앱을 처음에 설치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권한들을 물어보는 화면이 대부분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위치, 전화, 저장 공간, 전화번호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허용을 해주셔야 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밑에 있는 마이크와 카메라는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셔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숙지를 하셨다면 확인. 그럼 바로 물어보죠. 방금 저희가 위치, 필수 항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를 허용하겠냐? 여기서 만약에 허용하지 않음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기사님이 내가 있는 위치까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S를 통해 내 위치를 공유하겠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클릭. 전화 역시 필수적인 권한입니다. 허용, 저장 공간 허용.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누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화면을 보셨을 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노란색 잘 보인다고 그냥 팍 눌러버리시면 이제 귀찮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온갖 광고성 이벤트 알림들,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서 내리시면서 필수가 아닌 것들을 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시작할 때 선택은 최대한 빼고 시작을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물론 선택하셔서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모두 빼도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고 동의하고 계속하기. 그러면 인증번호를 하나 요구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카카오티를 이미 이용하시고 계신 분은 이 절차가 모두 생략될 겁니다.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넣으면 추가 정보를 넣어주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추가 정보 없이도 충분히 택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 누르겠습니다. 알림도 허용을 해서 필요한 알림을 받고 이렇게 광고창이 뜨는 경우 관심이 없으시면 다시 보지 않기 눌러서 다시는 안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클릭. 다시 보지 않기.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저희 네이버 지도와 비슷하게 검색창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택시는 말씀드릴 게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딱 한두 번만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어려운 것만 한번 같이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홈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한 가지 앱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지금은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이 앱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택시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추가 동의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분명히 선택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만 남네요. 여기서 동의. 광고창을 X를 눌러서 치우시고 나면 내가 위치한 이곳을 자동으로 읽어옵니다. 지금 GPS상에 내가 위치한 곳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어디로 갈 건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저는 여기 이 장소에서 한번 삼성역 근처에 있는 코엑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코엑스로 가면 어떤 경로로 얼마의 택시 요금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코엑스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코엑스 약 3.5km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이 창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 아이콘을 정확하게 위치시켜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게 포함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있는 이 정확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혹시 제가 이동 중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이 초등학교 앞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탈 예정이면 저는 이쪽을 찍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정확하게 탑승할 그 장소에 맞춰서 아이콘을 놔주셔야 됩니다. 아이콘은 보시면 위에 까만색 동그라미 안에 하얀색 동그라미, 그게 기준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쑤시개처럼 딱 박히는 그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정확한 출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삼거리에서 타겠다. 확인. 그러면 지도에 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갈 경로가 쭉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16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요. 예상 요금도 밑에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지금 이 요금들은 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저는 10번 중에 10번 일반 호출을 부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가장 저렴한 요금을 선택하실 겁니다. 같은 경로를 분명히 가는데 굳이 돈을 더 주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 이것보다 일반보다 한 단계 비싼 블루는 기사님에게 선택권을 드리지 않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호출을 누르면 내가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근처에 있는 기사님께 전송이 되지만, 블루를 하시면 이 블루로고 지정된 기사님들이 뜨는 그 콜을 바로 받아서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메시지도 바로 배차돼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많이 급하신 경우는 일반이 아니라 블루를 이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탈 때, 또는 조금 더 모범 택시와 같이 좀 우아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 그런 유형들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호출 눌러서 가는 걸 한번 더 살펴볼게요. 바로 호출하기를 누르면 결제 수단, 직접 결제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용하시는 카드가 뜰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제 수단을 추가한다고 하면 제 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기사님에게 카드를 직접 주지 않고 그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직접 결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호출하기를 누르면 아마 바로 근처에 계시는 택시께 알림이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택시를 부르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하고 클릭하고 호출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드리자면 여기 이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출발하는 게 아닌 상대방이 있는 그 위치에 내가 택시를 불러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출발지를 바꿔서 실시간으로 불러드리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택시를 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전화를 분명히 권한을 허용했기 때문에 택시기사님이 근처에 오시면 저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난감하지 않도록 잘 중간에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또 차량 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잘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용을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까지 택시를 불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은 모두 살펴봤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편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번 내가 우리 집까지만 가는 택시를 이용한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 아파트 주소를 맨날 찍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을 직접 등록하거나 또는 우리 회사 주소를 등록해서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 클릭하시면 아마 지금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은 집을 클릭하시면 바로 집으로 뜨실 거고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입장에서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새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저의 집을 코엑스라고 설정을 한다 또는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집을 누르면 무조건 코엑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뒤로 가셔서 메인 화면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의 제일 우측 내 정보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즐겨 찾는 장소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등록한 집 코엑스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좋겠지만 이 코엑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또 새로 등록할 회사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추가하고 싶으시면 즐겨 찾는 장소 추가하기 이런 간단한 등록 버튼들로 조금이나마 나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택시를 불러보고 다른 사람에게 불러줄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봤고 또 택시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살펴봤고 내가 집이나 회사 같은 정보를 설정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앱을 이용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래도 사용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여기서 더 유용한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앱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얼마를 내면서 택시를 이용했는지 또는 택시 번호가 몇 번이었고 그 번호의 기사님께 분실물이 있다고 알려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이 내 정보에서 이용 기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휴대폰으로 이용한 기록이 없어서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이용 기록을 클릭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1년치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택시를 앱으로 한번 잡고 결제하고 이용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조금 더 선생님들의 여행 똑똑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